치과에서 스케일링 받으라고 하면 양치 열심히 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안 아픈데 굳이 받아야 하나요? 치석이 좀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몇 년 동안 스케일링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0년 넘게 안 받다가 갑자기 치아가 흔들린다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대부분 치아가 흔들릴 때까지 별로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스케일링을 안 하면 왜 치아가 흔들릴 수 있는지,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구독해주세요. 스케일링을 안 받으면 정말 치아가 흔들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물론 스케일링을 안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치아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잇몸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치아 표면에 치태가 생기고 이 치태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점점 단단해지면서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치석 자체보다 치석 주변에 세균이 계속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세균이 많아지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치아는 잇몸뼈에 단단하게 고정돼 있는데 뼈가 조금씩 녹기 시작하면 치아를 잡아주는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음식을 씹을 때 불편한 느낌이 들고 점점 진행되면 치아가 움직이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손으로 만져도 흔들릴 정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치아가 흔들린다는 건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해온 잇몸병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흔들린다고. 원래 안 좋았는데 하고 나서 흔들린다.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치석이 생기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 하루에 3번 양치하는데요. 전동 칫솔도 쓰는데요. 시실도 매일 하는데 왜 치석이 생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100% 완벽하게 양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아랫니 안쪽이나 어금니 뒤쪽, 치아 사이, 잇몸 안쪽처럼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부위는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치태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치태가 침 속의 칼슘 성분과 만나면서 점점 단단한 치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치석이 만들어지면 집에서 양치만으로 제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치를 잘 하시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도 있습니다. 치석이 유독 잘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양치를 잘한다고 해서 평생 스케일링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구독해주세요.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왜 흔들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잇몸 염증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라면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통해 흔들림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주변 조직이 안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잇몸뼈가 많이 녹아버린 상태라면 치아를 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집에서 버티면서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살릴 수 있었던 치아를 너무 늦게 오셔서 놓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스케일링만으로 치아가 다시 단단해질 수 있나요?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치아가 흔들리는 원인이 단순히 염증 때문이라면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통해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서 치아도 조금씩 안정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미 잇몸뼈가 많이 사라진 상태라면 스케일링만으로 원래 상태처럼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녹은 잇몸뼈는 자연적으로 다시 자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망가진 걸 새 것처럼 만드는 치료라기보다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치료는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구독해주세요. 치아가 흔들리는데 아프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치주염은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되는 병이거든요. 충치처럼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치할 때 피가 조금 나는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치아가 흔들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양치할 때 피가 난다, 입냄새가 심해졌다,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 예전보다 음식이 더 잘 낀다, 치아가 길어진 것처럼 보인다, 씹을 때 불편하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잇몸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게 중요합니다. 스케일링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이면 무조건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잇몸 상태가 건강하고 치석도 잘 생기지 않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주염이 있거나 흡연을 하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경우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더 자주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환자분마다 잇몸 상태를 보고 관리 주기를 다르게 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1년에 한 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내 잇몸 상태에 맞는 주기를 찾는 것입니다. 치아는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치료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흔들리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살리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치아가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스케일링은 단순히 치석만 제거하는 치료가 아니라 내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한 예방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양치를 열심히 한다고 치석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치아가 흔들릴 정도가 되기 전에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검진으로 내 치아를 오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